딸한테 주기로 했는데 딸이 속을 썩였어. 그래도 줄 거야? 네. 진짜 속을 썩였어. 그래도 줄 거야? 그래. 네. 자, 오늘은 수익자 원정대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예. 요즘 이제 환불 원정대라는 그 TV 프로가 있잖아요. 거기 나와서 보면 보다 이렇게 센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센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익자 원정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보험에 관련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 실장님 또 제가 질문 좀 드릴 텐데 네. 보험 가입한 거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보험금 받는 사람 누구 돼 있어? 딸로 돼 있어요. 죽었을 경우 딸로 내놨어? 네네네. 딸로 내놨어. 철저한 사람이구만. 아주 철저한 사람이야. 아, 드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드물어. 근데 대부분 보면 수익자들이 지정 안 돼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보험료를 내는데 내가 보험금을 황당하게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사전에 보험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내가 수익자가 지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남은 가족이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죽었을 때 수익자가 누구이냐, 그 다음에 내가 살아있을 때, 예를 들면 뭐 암에 걸린다 그러면 진단비를 받을 것이고 수술을 받으면 뭐 수술비를 받을 것이고, 그럴 때 수익자가 지정이 안 돼 있거나 잘못 지정돼 있는 경우에는 황당하게 엉뚱한 사람들이 보험금을 받아갈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을 받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니까 나이 드는 사람들. 네. 젊은 사람. 젊은 사람들이 오겠죠? 자, 그럼 피보험자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니까 젊은 사람이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 그렇지! 그거야! 틀렸잖아! 나 우리 실장이 틀렸을 때 너무 행복해. 맞추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언제 죽는다라고 생각하냐면 100세 정도 돼야 죽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80세 이상 되신 분이나 90세 이상 100세 정도 되신 분들이 사망해서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보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지금 그렇게 80세, 90세, 100세 되신 분들이 사망보험금이 제대로 있어서 남은 가족들이 타러 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거냐면 젊은 사람들이 죽어서 젊은 사람들이 받으러 오는 게 사망보험금이에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럴 때 뭐가 생기냐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수익자가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남은 가족들이 이게 보험금을 받으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남은 가족들이 어떤 고통이 있냐면, 사망보험금 받는 사람들을 보통 뭘로 지정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증권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증권에 아마 90% 이상 법정 상속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보험료를 내는데 내가 못 받고 누군가가 좀 애매모호하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게 법정 상속인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 순위대로 받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럼 이런 거 있잖아요. 법적 순서대로는 저 사람이 받을 수 있지만, 아니 나는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이거 내가 보험료 냈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법정 상속인으로 지정이 돼 있으면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명한테 몰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명으로 몰아주고 나머지는 상속 포기를, 이렇게 각서를 쓰고 포기를 하면 한 명이 몰아서 받을 수 있고요. 나머지 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세 명이면은 예를 들면 한 명은 40%, 한 명은 30%, 30% 비율대로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비율대로 받아가는 집안들의 특징이 뭐냐면 콩가루 집안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 보면 누군가가 사망을 하면 암묵적으로 저 보험금은 저분이 받는 게 맞을 것 같다. 예를 들면 뭐 아버지가 받는다든지 집안에 뭐 제일 어른이 받아간다든지, 이렇게 암묵적으로 이렇게 누군가가 받는 게 아주 자연스럽죠, 사실은. 그런데 콩가루 집안 같은 경우에는 서로 싸우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받아서 나눠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나눠줄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비율을 나눠서 지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못 믿겠다. 그럼 비율로 나누시고요. 아니면 우리 집안은 저분이 받는 게 맞겠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이 포기각서 쓰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수익자가 지정이 안 돼 있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이제 청약 단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청약이 뭐냐면 이제 계약하는 그 계약서를
인터넷상에서 뽑는 그런 과정을 이제 청약이라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청약 과정에서 그 사람이 가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설계사 입장에서는 가입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오늘 그 고객님이 검토해달라고 했던 그 서류를 가져갈 건데 사망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누구에게 지정을 해드릴까요? 이게 사실 웃기잖아요. 이게 그 사람이 가입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수익자는 가입 단계에서 지정할 수도 있고요. 증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증권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담당 설계사가 증권, 종이증권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는 조금 보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증권에 뭐냐면 이 보험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다 알아야 컨설팅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증권, 보험 증권을 좀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의심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컨설팅을 좀 받으시려면 가장 기본이 증권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누가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수익자를 중간에 바꿀 수 있어요. 우리 보통 이제 아파트 있잖아, 아파트. 아파트는 누가 명의가 되어 있는지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명의가를 변경을 할 때는 돈이 들어가죠.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에게 B라는 사람으로 명의 이전을 하게 되면 취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이 나옵니다. 근데 보험이라는 거는 수익자가 바꾼다라는 거는 이 사람의 재산에서 이 사람으로 재산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세금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때 그때는 뭐 세금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험사고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자를 바꾸는 거는 세금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무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저 실장님이 딸한테 주기로 했는데 딸이 속을 썩였어. 그래도 줄 거야? 네. 왜? 딸이니까. 딸이니까. 그래, 이게 엄마의 마음이지. 진짜 속을 썩였어. 그래도 줄 거야? 그래.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보험금도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험료를 내는 거하고 보험금을 받는 거는 좀 달라요. 그래서 수익자가 지정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분쟁이라는 것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힘들게 보험료를 한 달에 20만 원씩 꽉꽉 내고 있어요. 근데 그 보험금을 내가 원했던 사람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 타가버려서 그거를 다시 나에게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소송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법적 분쟁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사례로 한번 공부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는 한번 세월호의 사건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아이가 죽은 거예요. 고등학생이. 아이가 죽었는데 엄마하고 아빠가 이혼한 상태였던 거예요. 이 아빠가 그동안 양육비를 지급을 안 한 겁니다. 이런 아빠를 우리 실장님 어떤 아빠라고 표현할까요? 쓰레기. 쓰레기! 저는 뭐 약간 고급진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생물학적 아빠다. 이런 아빠를 생물학적 아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의 보험의 수익자가 지정이 안 돼 있고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엄마하고 아빠가 동순위가 돼요.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사망 수익자를 한번 중간에 체크해보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입 단계에서 체크할 수도 있고 가입하고 나서 내가 보험을 유지하는 단계에서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렸고요. 그러면 친권 포기한 사람들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가 있어요. 놀랍지 않아 이거? 이거는 민법 1004조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친권을 포기했지 부모로서의 상속권을 포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친권을 포기해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부활화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부활화. 그전에는 최신실법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부활화법이나 최신실법이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체크해봐야 될 거 뭐냐면 이게 실제로 이제 보험금이 제대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급이 되려면 민법이 바꿔야 돼요. 법을 바꿔야 돼요. 근데 민법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법 순위대로 받기 때문에 민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내가 원하지 않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친권 포기 시 보험금 수령권까지 포기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